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70만 명에 육박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방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의 민간 복합개발자 5차 공모를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달리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조건을 완화해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지 압축기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졌는데 유족들은 고장이 잦았던 기계를 고쳐달라는 요구가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경남은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약 20%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방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얀센 백신 접종 첫날.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등 47만여 명 중 무려 98.7%가 사전 예약을 완료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맞을 때 좀 팔이 아리긴 한데 마스크 벗고 빨리 아이들이랑 좀 다양한 활동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여일 만에 경남의 백신 1차 접종자는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약 19.8%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 속도라면 이달 말까지 경남도민 10명 중 약 3명꼴인 86만 6천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경남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경남의 변이 누적 확진자는 117명으로 경기와 울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근 대구와 부산,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데다 경남에서도 유흥 단란주점 종사자나 외국인 등 방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방역 취약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선제 검사 또는 검사 독려를 통해서 이분들이 검사에 협조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창녕 외국인 식당 확진자의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의 민간 개발 시행자 4차 공모를 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최근 5차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이번엔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조건을 완화해서 애초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비전을 발표하면서 공공성과 마산 원도심과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고 주거시설이 형성되면은 구도심이 상권도 무너지고 구도심의 주거단지도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데 4차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창원시가 최근 발표한 5차 공모 지침에 따르면 공모 구역 내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창원시 조례에 따라 상가만 짓는다면 용적률은 1000%까지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일 경우 건축물은 10배인 33만 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창원시 일반 아파트 용적률 기준인 220%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공동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은 600%까지 가능하고 일반가 생활, 숙박시설, 위락시설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축물을 사업자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풀어준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은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에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매입하는 데 투입한 3,400억 원을 회수하려고 대규모 상업시설을 허가한다는 겁니다. 뭐 종류들의 상가하고 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 이제 또 이쪽으로 쏠리니까 앞으로 앞에 들어간 예산이나 또 그쪽은 굉장히 피폐하게 돼서 안 된다. 용적률 1000%에 상업지구가 들어서면 업을 삼고 있는 많은 그 상인들은 도심 자체가 이제 다 죽는 거죠. 여기에 4차 공모와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에 변수로 작용될 상황. 창원시는 공모 지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9월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해 창원의 한 인쇄업체의 파지 압축기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가 발생한 곳의 거래업체 사업주였는데 유족들은 업체 측이 고장이 잦았던 이 기계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7일 경남 창원의 한 인쇄업체. 한 남성이 파지를 압축하는 기계 주변을 서성이더니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가량이 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주변을 맴돌던 한 여성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뛰어나옵니다. 남편이 파지 압축기에 끼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종이 압착기 기계 좌측 부분에 두부, 경부 이렇게 우측 상지가 끼어 있는 상태였고 의식은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계에 끼인 남성은 64살 고 전수건 씨.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와 얼굴 손상. 압축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사고 현장입니다. 네, 거기서 아버지께서 이제 기계 끼인 파지를 아마 제거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전 씨는 부인과 함께 20년 동안 이 인쇄업체에서 발생한 파지를 모아 팔아왔습니다. 유족들은 압축기에서 파지를 꺼내는 일은 인쇄업체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전 씨가 해야 했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파지 압축기 내부를 살펴보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압축기도 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쇄업체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버지께서는 그냥 마당에 좀 떨어진 파지들을 쓰는 정도로만 일을 하셨어요. 검찰도 인쇄업체가 파지 압축기의 관리 직원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전 씨가 인쇄업체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재판에서 밝혀질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산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유족들은 업체 대표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3,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과 낮 시간대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진주를 포함한 7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최대 120mm가량 올 것으로 보여서 호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비와 함께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해와 통영,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부 남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해안에도 순간 풍속 시속 55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요.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는 비교적 선선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3도, 밀양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5도, 진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18개 시장 군수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일호 밀양시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시장님께서는 최우선 공약으로 나노 국가산단 조기 완공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나노 국가산단은 201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미 30%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노 국가 산단에는 이미 연구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TP에 나노 융합센터라든지 20여 개의 국가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연구기관에 들어와서 연구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노 인재들을 위해서 나노 마이스 고등학교는 이미 3번째 입학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나노 폴리텍 대학을 개교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5개 기업체가 나노 국가산단에 들어오기로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을 명품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앞서 35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노산단의 기업을 더욱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시장님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삼양식품 밀양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그린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국가 산단으로는 최초의 스마트 국가 산단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 행복 누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투자 촉진 보조금 외에도 밀양시가 특별 지원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체 R&D 지원을 위해서 나노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밀양시가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다소 추진 상황이 부진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보면은 유통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안전체험관 조성 이런 사업들은 다소 좀 부진하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총 58개의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55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3건이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밀양은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울산 밀양간 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물류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논란이 있는 사업들도 그걸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이렇게 정상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광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밀양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죠. 밀양 팔경이라든지 뭐 삼대 신비라든지 굉장히 가볼 만한 곳, 즐길 곳들이 많은데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님만의 계획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관광산업이 지자체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년 동안에 밀양다움을 간직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광진흥과를 새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작년도에 만든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과는 많은 손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설립 중인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것을 조기에 또 완공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최근에 확정된 경남 진로교육원 그리고 국립등산학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 연계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밀양에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성하고 또 다른 공약들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른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기획 공연부터 밀양 연꽃필 무렵 축제 소식까지 도내 문화계 소식을 이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에 경남에서는 김해문화재단과 창원 성호생활문화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역 스스로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28개 단체가 지원해 5개 단체가 최종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특별 기획 공연인 예인 명인전이 내일 오후 5시 진해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를 누빈 사물놀이 쇠잡이를 비롯해 사물놀이를 탄생시킨 주역 비나리의 명인인 이강수 예인의 무대와 한국 영화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서편제의 주역인 김명곤 명인의 판소리 등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밀양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옛 밀양연극촌인 밀양아리나에서 연꽃필 무렵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준비한 가족극 만선이 무대에 올려지며 매주 토요일에는 야외 물빛극장에서 밀양아리나 예술단의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특별 전시회가 이달 30일까지 의령군에 있는 의병박물관 1층 중앙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독립전쟁, 자유와 독립을 향한 우리의 힘찬 여정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은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독립군과 독립전쟁에 관련된 자료가 전시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거창군 아동위원회 정기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제6회 지리산 음악제가 오늘 오후 7시 30분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오후 4시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74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회가 오늘 오후 2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약정 이자나 차용증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2천만 원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금난으로 50억 원의 체불 임금이 있는 한국국제대학교가 기숙사를 76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오는 8월 말까지 현재 기숙사인 용도를 주거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인데 오피스텔 등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일반인에게도 재분양이 가능해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하동에서 오는 29일부터 동일 집단격리 훈련을 진행합니다. 대한배구협회와 하동군의 협약에 따라 국가대표팀은 하동읍의 숙소에 머물며 하동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서 코호트 훈련을 진행하고 배구협회는 훈련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는 도내 178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경남 지역 하반기 인력 채용 및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71.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기업이 75%로 100인 미만 60.7%에 비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7.2%, 비제조업이 52%로 집계됐으며 20대 이상 30대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이 56.3%에 달해 청년층 선호 현상이 높았습니다. 제34주년 60민주항쟁 경남기념식이 어제 오후 6시 1987년 당시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창원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6월 항쟁 정신계 쓴 경남사업회가 마련한 이번 기념식은 다시 한 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항쟁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항쟁의 의미를 담은 기념 조형물 제막식과 당시의 사진도 만나볼 수 있는 사진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원성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도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조례안은 도내 학교의 체육관이나 강당, 운동장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 사용료를 현재보다 25%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이 최대 2년간 무급 휴직 등을 담은 사측의 자구 계획을 수용한 가운데 창원 공장에서 노동자 230명이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창원 공장 노동자가 49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공장을 떠나는 것으로 직군별로는 생산직 190여 명, 사무직은 30여 명이고 직군 내에서 두 조로 나눠서 순환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에어부산이 오는 10월까지 국내선 특가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국내선 특가 항공권 가격은 11,100원부터며 노선은 김해 김포, 김해 제주, 김포 제주, 울산 김포, 울산 제주 등 국내선 전 노선으로 10월 30일까지 탑승할 수 있지만 다음 달 23일부터 8월 15일까지인 여름 휴가철과 9월 17일에서 27일까지인 추석 연휴는 제외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과 모듈의 성능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 인증 기관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기 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담보할 핵심인데 해양수산부는 배터리의 안전성의 시험 인증을 수행할 공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엄격한 심사 끝에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밀양시가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실시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품목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산 채소와 과일, 흰 우유와 신선 계란 등 4개 품목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수혜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 품목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오는 15일부터는 고기와 잡곡, 꿀까지 사용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